이 자료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스 3 방식으로 저작권이 보호됩니다. 이 자료는 찰스 세브런스 박사의 저서 Python for Informatics와 관련 자료에 기반하여 제작되었습니다. 파이썬 프로그래밍 강좌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6장 문자열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문자열은 하나 이상의 문자를 연속적으로 연결한 데이터입니다. 문자열 상수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단따옴표 또는 쌍따옴표로 둘러쌉니다. 프로그램에서 보는 것처럼 str1과 str2에 각각 문자열 헬로와 대열을 대입하였습니다. 두 개의 문자열에 대하여 플러스 연산자는 연결, 즉 컨캐티네이션 연산자를 의미합니다. 연산자는 어떤 형의 피연산자가 오는가에 따라서 다른 연산자가 됩니다. 플러스 연산자에 대하여 숫자가 피연산자로 오면 덧셈 연산자가 되고 문자열이 피연산자로 오면 연결 연산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str1과 str2를 연결하기 위하여 플러스 연산자를 사용하였습니다. 따라서 밥은 str1과 str2를 연결한 헬로 대열한 문자열이 됩니다. 문자열에 대하여 플러스 연산자는 연결을 의미합니다. 문자열에 숫자가 포함되었다 해도 데이터형은 문자열형이 됩니다. 우측의 프로그램 예에서 str3에 1, 2, 3이라는 문자열을 저장하였습니다. 1, 2, 3은 단따옴표로 둘러싸여 있고 이것은 숫자가 아니고 문자열형인 것입니다. 문자열과 숫자에 플러스 연산자를 적용하면 오류가 발생됩니다. 문자열을 정수형 데이터로 변환하기 위해서는 int 함수를 사용합니다. 숫자가 포함된 str3 문자열을 정수로 변환하기 위하여 int 함수를 사용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주의할 것은 str3 변수 자체에 저장된 내용은 그대로 있고 int 함수가 변수에 저장된 문자열을 정수로 변환하여 반환하여 주는 것입니다. 문자열을 부동소수형으로 변환하기 위해서는 플로트 함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파이썬에서는 사용자 입력을 받을 때 문자열 형식으로 우선 받아들여 필요에 따라 변환하여 계산에 사용합니다. 이렇게 하면 오류나 사용자가 잘못된 입력을 하였을 때 대응하는 것이 용이하게 됩니다. 문자열로 받아들인 숫자는 int 함수를 이용하여 정수형 데이터로 변환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에 프로그램에서 보면 사용자 입력은 문자열로 들어오게 됩니다. 숫자가 입력된다 할지라도 문자열이므로 숫자처럼 취급하면 오류가 발생됩니다. 이 경우에는 int 함수로 문자열을 정수형 데이터로 변환할 수 있습니다. 문자열 안에 들어있는 각각의 문자를 추출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봅니다. 인덱스는 문자열 안에 포함된 개별 문자의 순서를 나타냅니다. 문자열의 가장 처음 문자의 인덱스가 0이며 이후 문자의 순서에 따라 1씩 증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바나나라는 문자열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여기서 처음 문자 B의 인덱스가 0이며 그 다음으로 A가 1, N이 2 등으로 1씩 증가하게 됩니다. 문자열 안에 포함된 각각의 문자를 얻기 위해서는 사각 가로에 인덱스를 주면 됩니다. 오른쪽의 프로그램 예에서 보면 레터 변수에 바나나 문자열의 두 번째 문자 A를 저장하기 위하여 두 번째를 나타내는 인덱스 1을 주었습니다. 인덱스 값은 표현식으로부터 계산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 예에서 보면 인덱스로 n-1이라는 표현식이 사용되었고 여기서는 n-1의 결과값이 계산되어 인덱스로 사용됩니다. 문자열의 인덱스에 대하여 주의할 점입니다. 인덱스가 문자열의 범위를 벗어나면 오류를 발생됩니다. 프로그램 예에서 ABC 문자열에서 인덱스의 범위는 0부터 2까지입니다. 이러한 범위를 넘어가는 5를 인덱스로 사용했을 때는 인덱스 범위 초과 오류가 발생됩니다. len 함수는 문자열을 함수의 입력으로 받아들이고 문자열의 길이, 즉 문자열에 포함된 문자의 수를 반환하여 줍니다. 왼쪽에 예제 프로그램을 보면 len 함수에 바나나라는 문자열을 입력으로 주고 호출하면 len 함수는 문자열에 포함된 문자의 개수 6을 반환하게 됩니다. 프로그래머는 len 함수에 문자열 인자를 입력으로 집어넣고 함수를 호출합니다. 그러면 함수는 문자열의 길이를 돌려주게 됩니다. 프로그래머는 문자열의 길이를 계산하기 위하여 len 함수를 호출하는 방법만 알면 됩니다. 함수가 어떠한 방법으로 문자열을 계산하는지 함수 내부의 코드를 알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함수의 내부는 캡슐화되어 외부의 코드와는 차단되어 있습니다. 내부와 외부는 인자와 반환값만으로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 외에는 내부와 외부가 분리되어 차단되어 있는 것과 같습니다. 함수가 마치 캡슐 안에 들어가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코드를 함수화하는 것을 인캡슐레이션이라고 합니다. 함수를 호출하는 프로그래머는 함수에 대하여 어떠한 인자가 사용되어야 하는지 또는 어떤 반환값을 돌려주는지만 알면 됩니다. 함수 내부의 코드에 대해서는 전혀 몰라도 됩니다. 마찬가지로 함수를 코딩하는 프로그래머는 함수 외부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입력으로 들어온 인자값을 올바르게 처리하여 제대로 된 반환값만을 돌려주는 데만 신경 쓰면 됩니다. 결국 함수를 사용하는 프로그래머와 함수를 프로그램하는 프로그래머는 전혀 별개로 일해도 협동 작업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이런 것이 함수화하는 것, 즉 인캡슐레이션의 장점이 됩니다. 다음에는 문자열을 처리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기로 합시다.
문자열 안에 각 문자에 대하여 반복 수행하는 루프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예제로서 문자열 안에 있는 각 문자를 인덱스와 함께 화면에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하고자 합니다. 이 예제에서는 화일 구조를 사용합니다. 화일문에서 카운터 변수를 인덱스로 사용하여 1씩 증가시켜가며 문자를 차례대로 읽고자 합니다. 오른쪽에 프로그램을 작성해 봅시다. 입력으로 사용할 문자열은 바나나가 되고요. 인덱스 값을 주고 문자열로부터 문자를 하나씩 읽어와야겠죠. 그런 다음 인덱스와 문자를 출력합니다. 그리고 다음 문자를 읽기 위해서 인덱스를 1만큼 전진시킵니다. 이 세 문장이 반복해야 될 단계가 됩니다. 즉, 화일 구조의 몸통 블록에 들어가는 문장들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 루프가 언제 종료될지를 생각해 보기로 합시다. 문자열에 들어있는 모든 문자를 다 읽고 인덱스가 문자열의 범위를 벗어날 때 종료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루프가 계속될 조건은 인덱스가 범위 안에 있을 때, 즉 인덱스가 문자열의 길이보다 작을 때가 됩니다. 화일의 조건식은 인덱스가 문자열의 길이보다 작을 경우가 됩니다. 다음으로는 변수들을 초기화해 주어야 하는데요. 문자열의 첫 문자부터 처리해야 되므로 인덱스 변수는 0으로 초기화해 줍니다. 출력은 오른쪽과 같이 나오게 됩니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인덱스를 카운터 변수로 사용하여 카운터를 증가시켜가며 문자를 차례로 읽어오는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이러한 패턴은 자주 사용되므로 친숙하다. 포문을 사용해도 문자열에 대한 루프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문자열은 문자의 개수가 한정되어 있으므로 for를 사용하여 확정 루프를 만드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반복 변수는 for 루프가 자동으로 처리합니다. 포문에서 리스트 대신 문자열을 순사집합으로 사용하면 문자열에 포함된 각 문자에 대하여 몸통 블럭이 한 번씩 실행됩니다. 오른쪽에 프로그램을 보면 포문의 반복 변수는 letter이고 순서집합은 프루트에 저장된 문자열입니다. 포문에서는 문자열의 문자를 하나씩 꺼내어 반복 변수 letter에 대입하고 각각의 문자에 대하여 몸통 블럭에 있는 프린트문을 수행하게 됩니다. 여기서 letter는 포문에서 한 문자씩 자동적으로 전진합니다. 순서 집합에 있는 요소들, 여기서는 문자열에 포함된 문자를 모두 소진하면 루프는 자동적으로 끝나게 됩니다. 여기서는 앞서의 화일과 포문을 사용했을 경우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아래쪽 화일 구조의 경우에서는 반복 단계에서 프로그래머가 카운터 변수를 증가시켜 다음 문자로 전진해야 합니다. 반면에 포문에서는 카운터 변수가 따로 필요 없고 포문에서 반복 변수에 한 문자씩 차례로 대입이 됩니다. 즉, 포문에서 자동적으로 한 문자씩 전진합니다. 포문을 사용할 때가
화일문을 사용할 때보다 프로그램이 더 간단해졌습니다. 이렇게 처리해야 될 아이템의 개수가 정해져 있을 때는 for 루프를 사용하여 확정 루프를 만들면 프로그램이 더 간결하게 됩니다. 여기서부터는 문자열에 대한 여러가지 연산에 대하여 알아봅니다. 이번에는 주어진 문자열에 대하여 알파벳으로 A 문자가 몇 번 반복해서 나오는지 세는 프로그램을 작성해 봅시다. 문자열은 워드 변수에 저장되어 있고요. 숫자를 세야 되니까 당연히 카운터 변수가 필요하죠. 그래서 A 문자를 만나면 카운터 변수를 1씩 증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 if문이 반복되어야 합니다. 포문에서 문자열의 각 문자에 대하여 반복해야 하므로 문자열이 순서 집합이 되고 반복 변수로 letter를 사용합니다. 그 다음은 초기화인데요. 루프가 시작되기 전 카운터 변수를 0으로 초기화해 놓아야 합니다. 루프를 빠져나오면 A의 반복 변수를 출력합니다. 오른쪽에 for 문이 수행되는 과정을 순서대로 보면서 자세히 살펴보기로 합시다. 여기서 for 문의 순서 집합으로 문자열 바나나가 사용되었으며 반복 변수로 변수 letter가 사용되었습니다. 순서 집합의 요소에 해당되는 문자가 반복 변수 letter에 차례로 대입되며 for 문의 몸통 블럭 print letter가 수행됩니다. 루프 안에서 letter 변수가 문자열에서 한 문자씩 전진해 가면서 각 문자에 대하여 한 번씩 프린트문을 수행하며 모든 문자를 소진하면 루프가 끝나게 됩니다. 결국 for의 몸통 블럭은 문자열의 모든 문자에 대하여 한 번씩 반복되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in 예약어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봅시다. for 루프에서는 반복 변수의 순서 집합의 모든 요소가 차례로 대입되고 몸통 블럭이 각 요소에 대하여 한 번씩 수행됩니다. 오른쪽에 프로그램 예에서 보면 for 문에서 반복 변수는 letter이며 in 뒤에 문자열로 된 순서 집합 바나나가 따라 나옵니다. 순서 집합의 각각의 요소, 즉 문자가 letter에 차례로 대입되고 몸통 블럭, 즉 print letter가 수행됩니다. 결국 몸통 블럭은 순서 집합 안에 모든 요소에 대하여 반복적으로 수행되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in 예약어가 for 구조의 일부분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또한 in 예약어는 독립적으로 연산자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in 연산자는 하나의 문자열 안에 다른 문자열이 존재하는지를 테스트합니다. 오른쪽의 예에서 보면 두 번째 문장은 fruit 변수에 저장된 문자열에서 NA라는 문자열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바나나라는 문자열에 NA라는 문자열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 표현식은 true 값을 돌려주게 됩니다. 다음 행에서는 m은 바나나라는 문자열에 없으므로 false 값을 돌려주게 됩니다.
다음에서는 if문에 사용한 경우입니다. in 표현식은 논리 표현식이므로 true나 false 값을 돌려주게 됩니다. 논리 표현식은 if문의 조건식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문자열에서 일부 범위, 즉 부분 문자열을 읽어오는 방법입니다. 콜론 연산자를 사용하면 부분 문자열의 범위를 지정할 수 있는데요. 콜론 연산자 왼쪽에는 시작 범위의 인덱스 숫자, 오른쪽에는 끝나는 지점의 인덱스에서 1을 더한 숫자를 p 연산자로 넣어줍니다. 예제를 보면서 사용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오른쪽에서와 같이 12개의 문자로 구성된 몬티 파이썬이란 문자열을 입력으로 사용합니다. 인덱스 0부터 인덱스 3의 범위에 들어있는 부분 문자열 mont를 읽어오기 위해서는 범위를 0:4로 지정해 주어야 합니다. 문자열 s 다음에 사각가로에 콜론으로 범위를 지정하여 줍니다. 이 표현식은 범위 안에 문자열 mont를 돌려주게 됩니다. 범위를 6, 7로 해주면 인덱스 6 위치에 문자 하나만 돌려주게 되고요. 오른쪽 숫자가 문자열의 끝을 넘어가게 되면 문자열의 끝까지를 읽어오게 됩니다. 콜론 연산자에서 왼쪽 p 연산자, 즉 범위의 시작 인덱스를 비워놓고 쓰지 않으면 이때는 시작 인덱스 0을 의미합니다. 또한 오른쪽 p 연산자를 비우면 문자열의 끝까지를 범위로 합니다. 오른쪽의 예제에서 범위의 시작을 비워놓고 쓰지 않았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문자열의 맨 처음을 시작으로 잡습니다. 만일 범위의 끝을 비워놓고 쓰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문자열의 맨 끝을 범위의 끝으로 잡게 됩니다. 만일 둘 다 비워놓고 쓰지 않으면 문자열 전체가 범위가 됩니다. 연결 연산자 플러스를 사용하면 두 개의 문자열을 연결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의 예제에서 보면 B변수에 저장된 문자열은 A변수의 문자열과 대여라는 문자열을 연결하는 것입니다. 플러스 연산자를 여러 번 쓰면 여러 개의 문자열을 연결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헬로와 대여 사이에 스페이스를 넣기 위해서 스페이스 문자를 두 문자열 사이에 집어넣은 것입니다. 문자열에서도 대소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문자열의 대소 관계는 문자열을 사전 순서로 나열했을 때 나중에 나오는 문자열이 더 큰 것으로 정의합니다. 즉, 애플보다 바나나가 더 크다고 정의됩니다. 단, 사전 순서와 약간 다른 것은 모든 대문자가 모든 소문자보다 앞서 나오는 것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문자열을 비교하기 위해서는 숫자를 비교하는 대소 비교
연산부호를 그대로 사용합니다. 이퀄 부호, 즉 동일 연산자로는 두 연산자가 동일한지를 테스트할 수 있습니다. 대소 비교 연산자로 문자열의 사전에서의 나열 순서를 테스트해 볼 수 있습니다. 즉, 나중에 나오는 문자열이 더 큰 것으로 간주합니다. 문자열을 처리하는 함수를 모아놓은 것이 문자열 라이브러리입니다. 라이브러리란 특정한 함수를 모아놓은 것입니다. 이런 함수들은 문자열에 내장되어 있습니다. 이 함수를 불러쓰기 위해서는 문자열에 함수를 덧붙이면 됩니다. 프로그램 예제를 보면 잽 이퀄로 시작하는 문장에서 문자열 그리트에 포함된 문자를 모두 소문자로 만들기 위해서 로워라는 함수를 사용하였는데요. 문자열 그리트에 함수를 적용하기 위하여 문자열 뒤에 마침표, 즉 피리어드를 찍고 함수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 함수는 특별한 종류의 함수로서 앞에 있는 문자열이 자동적으로 함수의 인자로 사용됩니다. 아래에 있는 프린트문에서는 하이데어라는 상수 문자열에 로어 함수를 적용하였습니다. 상수든지 변수든지 문자열이라면 로어 함수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 함수는 문자열에 내장된 함수입니다. 이러한 종류들의 함수를 메서드라고 합니다. 타입 함수는 데이터의 형을 반환하여 줍니다. 여기에서 stuff 변수의 형은 str 타입, 즉 문자열형이며 문자열에 내장된 메서드를 알아보기 위해서 dir 함수를 사용하였습니다. 문자열 상수 또는 변수를 dir 함수에 입력하면 문자열에 대한 모든 메서드를 나열할 수 있습니다. 이 중에 우리가 사용하였던 로워 메서드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메서드와 관련된 설명을 잠깐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오른쪽에 프로그램 예를 보면 upper 메소드는 문자열형에 내장된 메서드입니다. 문자열형 데이터에 메서드 이름을 붙여서 호출하면 되고 upper 메서드는 문자열을 대문자로 만들어 반환해 줍니다. 첫 줄에서는 문자열형 상수에 적용이 됐고요. 네 번째 줄에서는 변수 ASTR에 적용이 되었습니다. 그 아래에는 문자열을 결과로 돌려주는 표현식에 대해서 적용이 되었습니다. 여기서는 마침표, 즉 피리어드의 연산자 우선순위가 더 높으므로 연결 연산자 플러스를 먼저 계산하기 위하여 두 문자열을 연결하는 표현식에 괄호를 사용했습니다. 만일 괄호를 사용하지 않으면 먼저 마침표 연산자가 적용되어 다른 결과가 나옵니다. 이와 같이 특정한 형의 데이터 뒤에 붙여 쓰는 함수를 특정 데이터형의 메소드라고 합니다. 이 메소드들은 특정 데이터형에 내장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메소드 함수는 일반적인 함수와는 다르게 작동합니다. 즉, 가로 안에
인자로 넣지 않더라도 앞에 나오는 데이터가 메소드의 인자로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다른 인자는 괄호 안에 추가로 넣어줄 수 있습니다. 메소드가 적용되는 특정한 형의 데이터를 객체 또는 오브젝트라고 합니다. 여기서의 객체는 문자열형 데이터입니다. 이 화면은 문자열 메소드의 몇 가지 예를 보여줍니다. 맨 처음 메소드를 보면 str.replace라고 되어 있는데요. 즉, 문자열형의 replace 메소드라는 것입니다. 사용하는 방법은 문자열형 데이터에 마침표를 찍고 메소드 이름을 붙여주면 됩니다. 이 replace 함수에는 문자열 데이터가 자동적으로 인자로 사용되며, 물론 replace 메소드 이름 뒤에 가로 안에 추가적으로 인자를 더 넣을 수도 있습니다. 이 메소드는 old, new, count라는 인자가 더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count가 사각 가로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은 count 인자는 선택적, 즉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 아래는 함수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렇게 함수, 메소드의 설명을 보기 위해서는 아래의 인터넷 주소 python.org를 검색하면 됩니다. 문자열형에 대한 몇 가지 메소드를 나열하였습니다. 이러한 메소드들은 문자열형 데이터 뒤에 붙여쓰게 됩니다. 또한 가로 안에 추가적으로 인자를 더 넣을 수도 있습니다. 이름을 보면 어떤 메소드인지를 알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몇 가지 메소드를 살펴보기로 합시다. 문자열 찾기란 한 문자열에 다른 문자열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테스트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find 메소드를 사용하는데요. 오른쪽에 프로그램 예제를 보면서 사용 방법을 알아보기로 합시다. 프로그램에서 첫 번째 줄에 pos equal fruit.find na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fruit 변수에 저장된 문자열에서 na라는 부분 문자열을 찾는 것입니다. find 메소드에서는 부분 문자열이 가장 처음 나타나는 시작 인덱스를 반환값으로 돌려주게 됩니다. 이 예제에서는 바나나라는 문자열의 인덱스 2의 위치에 na라는 부분 문자열이 시작되므로 인덱스 2 값을 돌려주게 됩니다. 프로그램의 아래 부분에서는 부분 문자열이 없는 경우인데요. 여기서는 G는 바나나에 없는 부분 문자열입니다. 이 경우에는 find 메소드는 -1을 반환하게 됩니다. 정리해보면 find 메소드는 문자열에 부분 문자열이 나타나는 인덱스를 돌려주게 되고, 만일 나타나지 않으면 -1을 반환하게 됩니다. 문자열을 다루는 함수 또는 메소드에서 주의할 것은 문자열에서 인덱스는 0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영어 알파벳으로 되어 있는 문자열을 대문자 또는 소문자로 변환하기 위해서는 오른쪽 예제에서처럼 upper 또는 lower 함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find 함수로
대소문자 구별 없이 문자열을 찾기 위해서는 먼저 문자열 전체를 소문자로 바꿔놓은 다음에 find 함수를 적용하면 되겠습니다. 검색이란 하나의 문자열에서 다른 문자열이 포함된 위치를 찾아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replace 메서드는 문자열을 검색해서 그 문자열 위치에 다른 문자열로 대체해 주는 메서드가 됩니다. 즉, 문서 편집기에서 찾고 바꾸기 기능을 하는 것입니다. 오른쪽에 프로그램 예에서 두 번째 줄에 replace 메서드는 greet 문자열에서 밥이라는 문자열을 찾아내고 그 위치를 제인이라는 문자열로 대체하게 됩니다. 오른쪽에서는 replace 메서드가 문자 O를 찾고 이것을 문자 X로 대체해 줍니다. replace 메서드는 문자열에서 모든 O를 찾고 이것을 문자 X로 대체하여 줍니다. replace 메서드는 문자열이 나타난 모든 위치를 찾고 그 문자열을 새로운 문자열로 대체해 줍니다. 공백 문자란 스페이스, 탭, 줄넘기기 등 실제로는 인쇄되지 않으면서 텍스트의 모양을 바꾸어주는 문자를 말합니다. 텍스트를 처리할 때 공백 문자를 제거할 필요가 있는데요. 스트립 메서드는 문자열의 시작과 끝부분에 있는 공백 문자를 제거합니다. lstrip과 rstrip 메서드는 각각 시작과 끝에 있는 공백 문자를 제거합니다. 오른쪽의 예제를 보고 사용 방법을 익히기 바랍니다. 접두어란 문자열의 앞부분을 말합니다. 접두어란 문자열의 앞부분을 말합니다. starts with 메서드는 하나의 문자열이 다른 문자열의 접두어인지를 테스트하여 줍니다. 오른쪽에 프로그램 예제에서 두 번째 줄에 starts with 메서드는 라인 문자열이 please로 시작하는지를 테스트합니다. 실제로 라인 문자열은 please로 시작했고 메서드는 true 값을 반환하게 됩니다. 아래 줄에서는 라인 문자열에 소문자 p가 없으므로 false 값을 반환하게 됩니다. 여기서는 이메일 텍스트를 처리하는 예를 보이겠습니다. 맨 윗줄에 from으로 시작하는 텍스트는 이메일에서 흔히 볼 수 있는데요. 여기에 나오는 이메일 주소 중에서
호스트 부분, 즉 골뱅이 at 문자 다음에 나오는 uct.ac.ga 부분을 추출해 보도록 합시다. 호스트는 골뱅이 다음부터 시작해서 스페이스 직전까지의 문자의 범위입니다. 호스트가 있는 범위를 알려면 골뱅이와 스페이스의 인덱스를 찾아야 합니다. 이메일 주소에서 호스트는 골뱅이 기호 다음에 나오므로 먼저 find 함수로 골뱅이의 위치를 알아냅니다. 이 예제에서는 골뱅이의 인덱스가 21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스페이스의 문자 위치를 찾는데요. 여기서는 find 메소드의 가로 안에 인자가 두 개인데 첫 번째는 물론 검색할 부분 문자열입니다. 두 번째는 선택적으로 사용하는 인자인데 검색을 시작할 위치입니다. 두 번째 인자는 @pose인데요. @pose는 골뱅이의 위치입니다. 즉 골뱅이가 있는 위치부터 이후를 검색하게 되는 것입니다. 찾아낸 스페이스 문자의 위치는 31입니다. 실제 호스트 문자열이 차지하는 범위는 22부터 30이 되며 콜론 연산자를 사용하여 @pos 플러스 1 콜론 sppos로 범위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 범위로 문자열을 자르게 되면 호스트 부분만 얻어낼 수 있습니다. 이 장에서는 문자열을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 장에서는 문자열형, 문자열 읽기와 변환, 문자열의 인덱싱, 문자열 자르기, 포와 화일 루프로 문자열 처리하기, 플러스 연산자로 문자열 연결하기, in을 연산자로 사용하기, 문자열 비교, 문자열 라이브러리, 문자열에서 검색, 문자열에서 텍스트 대치하기, 공백 문자 없애기 등을 살펴봤습니다. 이상으로 문자열에 대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